6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한 챕터 한 챕터마다 영화를 보면서 이제 미국의 역사를 알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미국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지리상의 발견과 원주민과의 만남이라 그래서 1492 콜럼버스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챕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1992년에 제작이 되었고요.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출연은 제라드 드파르디유 콜럼버스 역을 하고요. 아만드 아산테 산체스 역입니다. 시고니 워버 이사벨 여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라는 작품은 흥행과 작품성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조금 서론을 보면 서쪽 바다로 나가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살라만카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는 콜럼버스, 이후 왕실 회계원 산체스를 통해 이사벨 여왕을 만나 탐험대 출정을 위한 재원을 얻어낸다. 항해에 나서기 전 신부에게 고해하는 콜럼버스. 사람들한테 며칠 안에 도달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자신도 모른다는 거. 이런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한 달이 지나도록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대륙 발견. 그래서 이제 그 콜럼버스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세계, 신대륙에 대해서 집요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이뤄내는데요. 엄청난 야망가고 몽상가고 이상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왕실 회계원인 산체스는 그 반대인데요. 산체스가 당신은 몽상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영화의 명대사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문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체스가 창문을 보게 되는데 콜럼버스가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종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집도 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몽상가와 이상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콜럼버스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이 시작되는 첫걸음에 정말 엄청난 개척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단군 신화라고 그게 이제 우리의 건국 신화 이게 있는데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에 가서 많이 이제 쑥하고 마늘 이런 걸 먹으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사람이 됐다. 약간 이런 단군 신화가 있는데 여기 미국은 콜럼버스가 그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 아메리카 드림의 땅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주민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이고 개척 정신이 강하고 호기심이 강한 콜럼버스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콜럼버스의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이 여왕이 콜럼버스가 이제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배도 있어야 되고 선원들도 있어야 되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여왕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산체스가 물었습니다. 여왕은 왜 콜럼버스에게 투자를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왕이 이렇게 명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여왕을 두려워하지만 콜럼버스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와닿아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해낼 것이다, 이런. 그래서 누군가에게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그 프로젝트도 많이 보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사람의 눈빛, 태도,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밖에 없는 집요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벨 스페인 여왕은 투자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그런 그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복, 그죠?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여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콜럼버스가 굉장히 몽상가고 이상가인 것 같지만 또 되게 현실적인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그 이사벨 여왕한테 자기가 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종신 총독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총이익의 10%를 자기에게 달라. 이 10%는 정말 큰 거거든요. 이런 협상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산타 마리아 호를 타고 세척을 배를 가지고 120여 명의 선원들을 태우고 2달여 동안 1492년에 이제 출항을 하는데요. 2달이 넘게 항해를 해서 10월 12일에 바하마 군도의 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어서 쿠바에도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콜럼버스가 이게 아시아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7년, 8년 동안 식민지를 경영을 하게 되는데요. 원주민의 반란과 식민지 경영 실패로 콜럼버스는 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는 이걸 보면서 콜럼버스가 처음에 그 신대륙을 자기가 항상 바다 끝 수평선을 보면서 저 너머에 뭔가 대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첫 번째로 대륙을 발견하고 그 땅을 밟는 순간 정말 그 감격을 진짜 영화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콜럼버스를 신인 줄 알고 이렇게 잘 대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제 원주민들을 시켜서 또 이제 금을 캐기도 하고 또 성당을 짓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스페인의 국교였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도 굉장히 기독교 마인드로 그 신대륙에 가서 그 자기들의 종교를 퍼뜨리고 또 성당도 짓고 이러면서 그 포교에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을 굉장히 이제 이 영화에서는 콜럼버스를 미화해서 이제 굉장히 원주민들을 선대하고 이렇게 착하게 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식민지 개발 의욕이 넘치는 이 스페인의 마음은 원주민들에게는 이제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이제 환영인데,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땅을 뺏기는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말 우리 땅을 뺏기지 않게 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원주민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주민들이 많이 숫자가 줄고 어려움을 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개척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거에 저는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늘 성장에 대한 욕구와 성취에 대한 욕구, 그리고 개척,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들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잃어버리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너무나 집요하게 그 자기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향하여 끝까지 나가고 나중에는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회복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첫 번째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도 항해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끝없는 그 개척의 정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참 가정을 이루기는 어렵겠다.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떤 가정 생활을 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사랑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아버지가 항상 같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물려주는 약간 그런 종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대륙에 외롭게 자기가 있는 동안에도 아들들을 생각했고 그 아들들은 진짜 아버지 때문에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항해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아버지와 함께 항해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제 아버지를 닮았는데요. 그 이제 사랑하는 여자는 이제 결혼을 끝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정말 8년 만에 신대륙을 개척하고 또 귀국을 해서 그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 떠날 때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았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또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가 대시를 했겠지만 당신만한 남자를 못 만났다. 약간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거고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함께하지 않아도 같이 있지 않아도 정말 8년 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콜럼버스의 그런 개척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이 여인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흔하게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8년 동안 잊지 못하고 콜럼버스를 또 기다리고 또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패턴이 어떤 정형화된 것이 가정이 아니라 다양한 패턴의 가정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서로가 잘 받아들이면서 잘 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1492 콜럼버스 영화 그것도 미국의 역사가 이제 좀 왜곡된 것도 지금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자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왜곡이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비어있는 땅이었으면 신대륙 발견이지만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뺏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이 책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 책의 영화로 보는 미국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제가 더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콜럼버스 같은 저는 MBTI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MBTI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기질적인 면에서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고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느 곳에 갖다 놓든지 그 조직을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집념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면에서 콜럼버스의 그런 기질과 인생, 삶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매력을 느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이 라이프가 그런 거라면 어떤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 관점을 제가 추가로 또 관전 포인트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챕터가 되게 16가지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영화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가 잘 사용하면 좋은 시청각 재료가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학생들도 좀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를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과학은 잘했는데 역사를 너무 어려워서 역사가 항상 좀 못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 역사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1492 콜럼버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